자, 오늘 수업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과 팀 문제 해결 선정하기, 이 두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X 프로젝트라는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젝트로 앞으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의 10%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어류를 입는다. 1조 개의 센스가 인터넷에 연결된다. 연골 오타지 않았네요. 미국의 최초의 로봇 약사가 등장한다. 등 앞으로의 X 프로젝트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면서 직업 세계에서 역량이 있는 인재로 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기술을 전향하게 된다. 기업의 이사회에 인공지능 기계가 최초로 등장한다. 이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캡슨 디자인 교과목을 통해서 한번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기에 달려있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미래 변화와 창조, 이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서 직업세계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이다, 방법이다, 실천력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의 일은 단순 반복적인 일, 즉 개발도상국에서 하는 일을 벗어나서 앞으로는 연구, 개발, 디자인, 마케팅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창조적인 일이 되었을 때 선진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우리 국가도 선진국가이기는 하지만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세계 1위가 되었을 때 진정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더불어서 4차 산업의 핵심은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통화는 돈이 아니라 또 만질 수도 없고 이동성이 강한 그 무엇인가인데 그 무엇인가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IP, 지식지상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전의 지식이라는 것은 단지 알고 쓰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뭐와 연결되어 있다? 돈과 연결되어 있다. 바로 이겁니다. 돈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즉 돈과 연결되어 있다. 이 점에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캡슨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발명과 상당한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의 세계의 특성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제 나왔죠. 그럼 과학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특성과 원리를 알고 탐구하면서 발명으로 이어지면서 이걸 어떻게 한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무엇인가로 치료제를 물론 해결할 수 있지만 발명을 통해서 특허를 받아서 활용하는 관점이 과학과 발명의 차이점입니다. 즉 사이언티아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과학을 비하고 인벤티오라고 얘기해서 생각을 떠오르라 하는 관점에서는 발명입니다. 저 발명과 공학이 비슷하긴 비슷한데 공학은 중요한 것은 설계 및 최적화를 한다는 관점에서 학문적인 어떤 접근 방법은 조금 상이합니다. 즉 공학에서는 해결하는 자에 한정되어 있고 과학은 아는 것, 즉 그리고 발명은 창조하는 겁니다. 저 노벨상을 받았던 노벨상 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 과학으로 밝혀질 것은 거의 다 밝혀졌다.
지금 노벨 과학상 받는 것도 그 중에 반은 발명가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 과학과 발명, 항상으로 구분하기는 힘들겠지만 발명은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제안한 다음 새로운 해결책을 구현하고 신규성을 검증한 다음, 신규성이 먼저 알죠. 지금까지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검증하고 모델링 한 다음 테스트하고 피드백하는 문제 해결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캡슐 디자인이 지향하는 바와 동일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발명의 권리와 즉 특허권을 한다는 점에서 캡스톤의 산출물을 권리화시키고 이걸 기술 거래를 통하거나 아니면 창업과 연결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발명적 사고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경험에서 시작한다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보이시죠? 이분 세계적인 디자인 카림 리사드입니다. 카림 라시드입니다. 라시드. 사진상이 상당히 젊어 보이는데요. 나이가 50대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분은 1930년대 헐리우드 배우 그리타 가리보의 어떤 이름을 따서 가르보라는 휴지통을 만들었는데 700만 개 이상을 팔았습니다. 그럼 카름 라시드가 말하는 트렌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트렌드는 오늘날 대중의 시장에 자라, 유니클로, 이케아가 브랜드를 잡고 있습니다. 열광을 하고 있죠. 이케아 가게 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없는데 평상시 가면 사람 주말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즉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스케치북에 그렸을 때 이 카림 라시드는 단지 아이디어 디자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소재, 생산 방법, 유통, 제품을 사용할 소비자가 느낄 감정까지 동시에 고려하면서 그린다. 초점을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소비자를 첫 번째 두고 있고 두 번째는 디자인을 떠나서 거기에 포함되는 소재, 생산 방법, 유통, 제조까지 전부 보고 있다. 즉 융합적 컨버전스적 사고를 하면서 보고 있다는 점이죠. 즉 세상의 문제점들이 영감의 원천이며 이 사람께서는 이 사람 이상한데요. 여하튼간에 이 사람은 나는 호텔을 디자인할 때 자연광에 가까운 조명을 쓰면서 샤워기 물이 조금만 새면 샤워 부스 바깥으로 물이 흘러 넘치는 호텔도 있다. 등등등등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또 사용자가 나옵니다. 소비자가 나오고 사용자가 나옵니다. 항상 제품 디자인을 할 때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는 관점이죠. 이 캡슨 디자인 교과목도 사용자 관점에서 내가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를 문제 해결하려고 했었을 때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었을 때 과연 유용성이 있냐 없냐 이걸 항상 고민하면서 캡슨 디자인을 생각해 진행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작은 변화가 큰 차이점을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캡슨 디자인을 통해서 이런 창의적 사고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했던 친구들과 하지 않은 친구들은 아마 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캡슨 디자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여러분 자신과 그 팀의 어떤 분위기에 달려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카림 라시드가 디자인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의자고요. 의자 여기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2번은 슈퍼 볼럽이라고 해서 앉는 의자 비슷한 건데요. 돼 있고 이거 파리바게츠에 같은 제품 7분 제품도 있고 현대카드 디자인 여러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VVIP 카드 더 블랙이라 그래서 카림 라시드의
제품인데 좀 독특하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국의 발명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이 발명왕 거기 보시면 개차 발명왕으로 유명한 전필동 발명가인데요. 잘 알다시피 바퀴 달리는 운동화 여러분 어렸을 때 타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 인라인 스케이트도 이분께서 발명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제품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발명 그 후에도 발명을 계속 되었지만 그 해에 뭐 여러 사업을 통해서 자기 자산을 좀 까먹다가 요거 하나 때문에 또 대박을 칩니다. 저 한번 보겠습니다. MB 코르셋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MB 코르셋이 뭐냐 하면 전필동 발명가의 아내분이 코르셋을 입으려고 했었을 때 뒤에 차크 부분이 잘 잠기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 전필동 씨는 고졸입니다. 아내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이거 반드시 한 번에 쭉 올릴 수 있는 제품을 발명하겠다. 연구에 매진합니다. 2010년도에 MB 코르셋이라는 제품을 만들게 되면서 물론 어려움으로 만들게 되지만 허리를 고정시켜주고 또 바른 자세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제품 의료용품으로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출액이 얼마라고요? 1,6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대기업과 맞대응을 하면서 작년 8월인가 그래 출시되어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제품이냐 그러면 필터를 물로 하는 거예요. 즉 필터를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터를 미세 나노화시켜서 공기를 미세먼지를 흡착시켜서 걸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요거 나노워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생략할까요? 자, 이제는 쉽게 시작하는 좀 더 쉽게 시작하는 문제 해결 관점에서 접근하다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하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창조하려고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이 문제 해결한 다음 권리를 시켰다. 즉 특허권을 받았다. 이걸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이 퀄리티 역량을 가진 직업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